월 말이 끝났죠. 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하고 제약바이오 특징주라고 오늘 시장을 잠깐 몇 개를 볼 건데, 중요한 거는 HLB가 20개선을 지켜줬냐 못 지켜줬냐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16% 나왔네. 16%. 16% 나왔는데도 올라갔어요. HLB가 6%. 야, HLB 어때요? 공매도가 16%가 나오냐. 대단한 공매도들이에요. 상관없어요. 자, HLB의 위치를 본 엄연히 월말 종가상 20개선 위에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거를 올려놓거나 지켜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세력들이 하는 거고, 다음 달부터도 역시나 잘 지켜주면 돼요. 추세가 전혀 변함이 없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60주선 지켜주는 건 좋은데 5주선까지 올려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종가상 5선이 딱 올려놨어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흐름을 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고, 22선 위에 뜨는 순간 날아가고, 단기나 단타를 하더라도 242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요거 깨지 않으면 쭉 들어가시면 돼요. L생이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월봉에서 좀 20개월 선을 회복해 줬어야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개월 선이 옹벽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일 월봉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개월 선 가격이 12,450원대를 못 들어주게 되면 12,450원대가 옹벽이 되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5주선을 회복해주게 되면 결국 월봉에서 20개선 회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좀 중요해요. 일단 오늘 월말 종가상은 개운한 맛이 없게, 좀 HLB처럼 개운했어야 되는데 좀 개운하지 않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둘 다 리브세라닙의 행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매일매일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자리를 깨면 안 되고 어느 자리를 돌파할 때 좋은 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LG는 엄연히 이번 달 종가상 10개선 위에 잘 끝났기 때문에 추세가 밀리지 않고 있는 거고, LT도 20개선이 붙여놨죠. 지금 뭔 얘기냐면 다음 달에도 역시나 20개선을 깨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20개선 돌파해주고 이번 달 한 달 내내 안착해준 거고, 다음 달에 다시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는 첫 번째 목표가의 18,000원대의 가락률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됩니다. HLB 글로벌은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는 걸로, 똑같은 얘기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노터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노터스를 버릴 때가 아니라 요때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지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봐야 되죠. 자, 60선 찍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 사기는 별론데 요렇게 21선까지 밀려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21선까지 기다렸다 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신라제는 21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려고 했는데 못 지켜줬죠. 그거 안 사야죠. 아까 설사 매수했더라도 20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계획과 대응 영역이라고 했죠. 이 친구는 이제 어디서 사야 되냐? 더 밀릴 확률이 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라도 21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사지 말고, 또 하나가 주봉에서 5주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20주선까지 그냥 밀려요. 즉 한번 급등해 놓고 조정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손대면 안 되겠죠. 굳이 매수하려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5주선에도 회복해 줄 때, 지금은 추세가 깨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올리패스 볼까요? 올리패스는 5개선 가격이 정확히 5,134원인데 그 위에서 끝났어요. 끝나기는. 자, 주봉에서 그 추세 유지해주고 있죠. 내일 같은 날 5일선 회복해주면 매수고, 일단 깼으니까 손대지 말고 있다가 20선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유틸렉스는 그냥 꾸준히 보는 거 괜찮아요. 월봉에서 5개선 위에서 끝났죠.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서 끝났던 얘기는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바이오 화일약품은 1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일단은 20개선 다 바닥에 있고, 주봉에선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1봉에서 20선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내일 같은 날 20선 절대 깨지 않아야지만이 매수. 깨면 사지 마요. 여기 오니까 하지 말고. 화일약품도 아직은 괜찮아요. 20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이 두 친구는 이제 대마 관련주기도 하고 거래량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띠락률이 큰 거예요. 그냥 수익 관점에서 잘 모아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 NC트로는 그냥 꾸준히 사는 걸로. HLB랑 친하다고 그랬죠. 자, 서린바이오도 잘 끝났습니다. 일단 월봉에서 추세 못 들어갔어요. 주봉하고. 그러나 바닥권이죠. 이 정도면 다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매수, 내일 볼 필요가 있고, 소마제는 그 월봉에서 지금 그 목표가 찍은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5개선 찍고 나갈 거예요. 따라 올라가겠죠. 5개선이. 이제 주봉에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이 친구.
굳이 매수하고 싶으면 24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 잡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NK맥스도 엄연히 월봉 H는 낮지만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오늘이 월요일이죠.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내일에도 음봉 떨어지면 매수예요. 바디텍 매도가 좀 신경 쓰이는데 얘 때문에 그래, 거래량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띠랑률이 크고 일단 5주선만 깨자는 홀딩이 맞고 신규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메디포스트가 이슈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일단 저점을 찍었는데 추세는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서 21선 회복해주고 나간 매수예요. 회복해주고 나간 매수예요. 거래량 붙어주면 더 좋고. 자, 바이오니아도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일단 월봉에서는 이번 달 저점 깨지 않아야 되고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자, 일봉에서 보게 될 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20일선 근처까지 오면 더 좋고 아니면 20선까지 분할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셀리버리가 흐름이 좋은데 일단은 5개선 못 올려놨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약간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고 주봉에서는 5선 위에 있죠. 자, 5일선 근처 매수 내일에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20일선까지 버텨볼만 해요.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건 9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 9시 올라갈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자리 아무것도 안 깼어요. 상황 좋아요 얘네들. 자, 셀트리온이 월봉 종가상 5개월 선에 또 올려놨죠.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또 틀어나가죠. 얘도 셀트리온 시켜 돌아나가고 셀트리온 제약만 못 돌려놨는데 어차피 삼성 한 병 할 거고 지금부터 사서 내년에 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약품 얘기가 있어요. 자, 치매치료제 디만티정 20mg 품목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현대약품은 어차피 자리가 좋고 이 정도면 다중바닥권이라 매수할만 했었거든요. 5개월 선 가격이 5,003원인데 지금부터 5,000원 밀고 내려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내일 굳이 매수하시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21선 근처 찍고 나간 매수예요. 오늘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내동매매 하지 마요. 차 올라갈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하루만 참으면 현금 들고 하루만 참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1선 근처 매수가 맞다. 자, 삼진제약도 오늘 20선 근처 매수가 맞아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21선 깨지 않은 매수예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 월봉 이치가 낮고 주봉에서 2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매수가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로템 이슈가 있어서 잠깐 볼게요. 방산주 좀. 사실 저는 방산주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잘 안 올라가는 판이기 때문에. 자, 대만 전동차 공급사업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이게 현대로템 얘기예요. 시간을 좀 볼까요? 1% 올랐네요. 자, 현대로템은 월봉에서 바닥권에 샀어야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 뭘 계약하든 말든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20개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조정이라는 확신이 들려면 20개선 근처 매수해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24,230원인데 뚫었죠. 지금 뚫었기 때문에 내가 현대로템을 사겠다. 그럼 내일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5일선 깨지 않는 살 들고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잘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롯데정보통신이 212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정보통신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월봉에서는 완전히 추세가 깨졌거든요. 완전히 우하향이에요. 근데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 월요일이죠. 자,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23,100원인데 회복해주고 있는데 1차 목표가가 어디가 되냐면 20주선이네요. 일단 7, 8%의 수익률이 보여요. 내일 어디서 매수냐?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안 움직이거나 장 초반에 20선 찍고 나간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같이 커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좋은 위치가 왔을 때 잘 봐야 돼요. 내일 오전 11시 실방에서는 제가 아마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다뤄보지 않을까. 물론 내일 새롭게 뛰는 섹터가 있거나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를 보겠지만 아마 전기차 충전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부강약품 일본 스미토모 개발 조현벽 신약 허가 신청. 부강약품이 많이 밀렸죠 지금까지. 거래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고 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정받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고 거래량이 살짝 늘었죠. 추세는 완벽히 와양이에요. 완벽히 와양.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 주봉을 잘 봐야죠. 5선 위에 있죠 지금. 5주선 가격이 7,400원이기 때문에
7,4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그럼 또 뛸 수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또 한 번 뛸 확률이 크니까 21선 근처 매수예요. 자, 나노를 봅니다. 독일 ENBW와 30서머 규모의 SCR 초매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공급 계약을 해도 안 뛰고 어떤 친구는 공급 계약 좀만 해도 뛰죠. 이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수가는 5개선 돌파할 때가 되고 목표가는 20개선이 되고 주봉에선 60선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일봉에서 240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이유는 전혀 없죠. 특히 오늘 같은 날 뛸 때 이런 친구들 내동매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가 목표가인데 주식은 매수가에서 사야죠. 그죠? 목표가에 사는 거 아니에요? 패스. 자, 어디서 살 거냐? 만약에 음봉으로 밀려서 그냥 5일선이나 21선이 왔다. 이러면 그냥 매수해 볼 만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게임주 얘기를 아까 낮에도 해드렸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게임주를 잠깐 보고 가면 자, 미톤이 7%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미톤이 보게 되면 월봉의 바닥에 있죠. 물론 5개월 선을 못 뚫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틀어나가는 건 아닌데 단지 주봉에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20선 가요. 그런데 20 장기적인 친구, 장기적인 안목이야 뭐 그냥 꾸준히 사면 돼 계속. 그런데 내가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죠. 20주선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4,870원이에요. 130원 막 저거 얘 못 사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점에 사셨다면 이전 고점까지 갔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라면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돼요. 미톤이 움직이면 미투젠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예전에 앞에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투젠도 잘 봐야 돼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뛰게 되면 20주선까지 가게 되고 마진폭이 13%가 되기 때문에 굳이 관심 가지려면 미투젠 정도 보는 게 좋다. 보시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아마 지금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모아놔라고 그랬더니 오늘 사고 내일 모레 산 다음에 돈 없어요가 아니라 오늘 샀으면 텀을 길게 둬요. 다음 주에 한번 보든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다음 달에 한번 보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게임주들 서메이지, 액션스퀘어, 롱투코리아, 드래곤플레이, 컴투스까지 모빌릭스 특히 오늘 모빌릭스가 좋았죠. 자, 모빌릭스의 매수 타임은 여기가 되고 매도 타임은 여기가 돼요. 내일 5일선 깨락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일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은 좋은 수익을 줬습니다. 항상 8시 15분에 만나서 제가 오늘도 주식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내일 많은 종목들 8시 15분에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러한 종목들을 왜 이러한 위치에서 사야 되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내일 아침 8시 15분에 VIP 멤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익이 잘 나는 편이에요. 단지 오전에 수익 났을 때 오후에만 급하게 뛰어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으니까 꼭 신신당부하는 건 오전에 좋은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을 지켜요. 주식은 꼭 뭘 매수해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더 좋은 비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사주 179만 주? 근데 더 좋은 비좋은도 추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는데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제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러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고 우측 산에 추세 깨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좀 손실이 크죠. 자,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 친구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장기적인 지표가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추세는 우하향이고 엄연히 그냥 우하향 기조를 유지하는데 언제부턴가 약간은 그래도 주춤주춤하다 떨어지는 게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봉에서 5주선을 봤더니 돌려놨어요. 어라? 돌려놨죠. 그러면 20주선 가격이 33,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10%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야. 저런 자사주 매입건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지 아니면 안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야, 더존비존이 자사주 매입하는데 무조건 올라가겠네.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더존비존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지 말고 179억 정도, 17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니까.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말고 나는 21선 근처에 살 거야. 깨자마자 손절해야죠. 그런데 여기 매물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먹을 폭이 작아요. 그냥 7, 8% 짧게 끊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섹터는 이래요. 이거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섹터는 원전주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원전주 가지신 분들 절대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나쁜 종목이나 나쁜 섹터를 피해갈지 알아야지만이 내 계좌에 손실이 안 나는데 원전주는 전부 다 오향이에요.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료주는 그나마 괜찮은데 사료주가 지금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우측산에 있는 거 건들지 마요. 다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사야 되냐? 겨울을 대비해서 로봇주하고 게임주를 보면 돼요. 얘네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날 섹터고 제지주들도 역시 제지주들도 시장에서 살아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주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월봉 바닥권에 있고 이거 낮에도 알려드렸어요. 잘 뛰는 종목이니까 잘 보고 계시고 유일로보틱스도 그냥 월봉에서 5개월 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내일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5개월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개월 선 찍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도 역시나 아직 5개월 선 위에 있고 내일 5개월 선이 따라 올라갔을 때 잘 지켜주면 상관없습니다. 큐렉소 같은 친구가 이제 의료용 로봇기기 관련해서 요새 끼를 부리고 있죠. 전 이런 걸 끼라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고 근간의 거래량의 변화가 앞전에 있는 거래량의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할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는 큐렉소에 관해서 누가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세력들이겠죠.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내일 같은 날, 내진 같은 날 21선 돌파해주면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네, 맞아요, 도나머님.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회사랑 나한테 수익을 주는 회사랑은 완전히 틀려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식의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다.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친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너무 해가지고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알려드릴게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사는 게 맞는데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우하향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공간이죠. 여기서 자꾸 어떤 분들이 이 주식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은 이때 완전히 틀렸어요. 엄연히 우하향이죠. 얘를 어떻게 사? 굳이 살려면 요때부터. 언제냐면 22년도 2월, 3월 여기부터 그냥 매달 분할로 사모아갈 만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좋죠. 현대모비스 회사가 뭐가 나빠? 엄청 좋죠. 그러나 우하향할 땐 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데 사지 말고 5개월 선 깼을 때 사지 말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회사가 좋은 거랑 내가 주식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가 좋다고 내 계좌에 수익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첫 번째도 수급. 그죠? 두 번째도 수급, 세 번째도 수급이에요. 실전에서 이 수급이 뭐냐?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있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라? 수급이 좋아졌는데? 오늘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고 사고 이런 게 수급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자꾸 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수급이죠. 현대모비스는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20개월 선까지는 가요. 20개월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해석할 때는 기준선인 20개월 선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세가 우상향에 있는 주식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고 내일 또 우리가 도전했을 때 역시나 오늘처럼 하루에 10% 15% 이렇게 수익을 내면 되고 손실을 칠 때는 그냥 2% 3%에 짧게 끊는 그래야지 계좌가 불어나고 살아나고 내가 전업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걸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일 8시 15분에는 무조건 VIP 멤버 가입하신 분들 이상은 참석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참석 못하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드시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돼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요렇게 잠깐 보실 만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사실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 큰 사건 때문에 잘 해결되고 더 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 시간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